들어왔었는데 3번의 포럼이 있었어요. 도서관 관련한 가장 큰 포럼이 3번이 오늘까지 있었는데 제가 그 3번의 포럼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사실 저희가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잘 칭찬을 안 해요. 집행부가 웬만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주로 잘 못하거나 뭐 더 잘했으면 하는 거를 늘 지적하고 이제 이러는 존재론적으로 좀 그런데 사실 유일하게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는 굉장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우리 그 도서관에서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데모라고 불릴 정도로 그 이순인 관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시죠? 그 지역의 컨테이너에서부터 작은 도서관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난 한 30년간 도서관 운동을 하셨던 분이 또 저희 구에 계셨고 또 우리 말씀하신 민선 우리 그때 5, 6, 7기 이제 이동진 청장님께서 도서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전폭적인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정말 팀도 만들어지면서 많은 우리 구립도서관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또 그런 행정에서의 그 단체장의 의지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있었던 우리 또 임필순 과장님 그전에 우리 도봉구의 기적의 도서관 서울시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도서관 팀장으로서 굉장히 애쓰셨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김태정 지금 팀장님도 굉장히 함께 그 기적의 도서관 만들어질 때 애쓰셔서 그리고 이제 지금 과장님으로 이제 또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에서 또 공무원들이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또 역할을 했고요. 잘 박자가 맞았죠. 거기다가 이제 의회, 바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의회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의원님들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누구나 이렇게 이의 제기하지 않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박자가 잘 맞아서 쿵짝쿵짝 네 박자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고요. 아마 이 힘으로 앞으로 또 20년 뒤에 우리 도서관, 도봉구의 도서관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우리가 멋지게 변할까 지금부터 가슴이 설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주제 발표 중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 20년이 됐지만 앞에 10년은 사실 지자체가 시작되고 도서관이 한두 군데 이제 구립이 처음 시작되면서 크게 이렇게 눈에 띄게 변화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어쨌든 도서관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거였고요. 사실 지난 10년,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굉장히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인력적인 측면, 그다음에 조직적인 측면에서부터 쭉 발전을 해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서관도 여러 공공시설 중에 하나이면서 결국 그거를 운영하고 또 발전시키는 거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도서관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인 도서관 이 직원분들이 어떤 조직 체계 속에서 어떤 안정적인 신분으로 또 어떤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대주민 서비스나 이런 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에 우리 도서관이 어떤 조직 체계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 왔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었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해봤으면 해서 제가 맡은 부분은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도봉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5개구의 기초의원들의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기발한 연구회라고. 그래서 각 구의 기초의원님들이 이제 이런 관심이 많은 공부를 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임인데 지금 25개 구 중에 우리 구처럼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위탁체나 그 수탁기관이 여러 군데인 자치구도 있고 이래서 우리 25개국 의원님들도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아마 오늘 많이들 참석하셔서 한번 보고 우리 도봉구를 벤치마킹해서 본인들도 앞으로 본인들 구에서 좀 더 발전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먼저 저희 도봉구의 자랑을 좀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서 일단 자랑으로 이렇게 기름칠을 했으니까 부족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 부분은 우리 뭐 여기 다 전문가 분이셔서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에서 앞으로 미래의 도서관은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아까 우리 이종수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서관 그 이용자들이 어떤 측면에서 더 이용하는지 뭐 이런 것도 쭉 뭐 보여주셔서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사실 선거가 끝나고 아직까지 이게 회복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약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5개구의 그 도서관 위탁 현황, 사실은 도서관들이 지방자치 1995년 시작되면서 지자체마다 이제 그 공공도서관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이 직영을 하기에는 뭐 예산의, 인건비 예산의 문제, 또 정원 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처음 출발이 정말 이 도서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 서비스를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좋은가 뭐 이렇게 해서 고민이 시작된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예산과 뭐 이런 행정 편의적으로 출발 자체가 위탁으로 아예 시작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2008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18개 지역구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37개의 구립도서관이 있었고 수탁기관만 19개의 수탁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10개구는 이제 공단이라고 불리는 곳이 주로 위탁을 받았고, 또 2개구 문화원이 받았고요. 또 학교나 종교단체, 또 뭐 그 어린이 도서 협회, 뭐 이런 사단 법인 이런 곳에서도 쭉 이제 수탁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도봉구는 처음에 그 문화원이 수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공단이 설립되기 전이었어요. 저희가 2001년에 도서관이 생기고 2002년에 문화원에 이제 위탁을 하게 됐는데, 공단은 2005년에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공단이 아마 있었으면 저희도 그냥 공단으로 그냥 처음에 위탁을 줬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원으로 그나마 한 거는 아마 그래도 그냥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냥 도서관하고 왠지 이렇게 색깔이 비슷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글로 가게 됐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2010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그냥 문화원은 바지 사장이지 바지 위탁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고 그 행정의 그 도서관 담당 과에서 이렇게 직접 도서관의 한 관하고 이렇게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그런 거고, 그냥 위탁체로서 형식적인 기관이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2021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6개 구에서 문화재단이 생긴 곳은 거의 대부분 문화재단에서 이제 다 도서관들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단에선 5개구 뭐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여전히 제가 보니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도 뭐 종교기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학교, 그리고 또 은평 같은 데는 그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또 도서관이 한 군데 생겼죠.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종교법인, 그래서 이렇게 수탁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14년에 저희 이제 도봉구에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문화원에서 위탁은 받고 도서관들은 제각각 있었지만 매일 행감 때 의회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도서관이 이렇게 서로 통합되거나 네트워크가 되지 않고 자관 중심으로 그냥 관장님이 알아서 자기네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 각 지역 편차에 따라서 그 주민분들은 서비스 질의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전문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조직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또 중복되거나 뭐 수서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행감 때 늘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도서관마다 좀 특화 도서관을 네트워크해서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부터도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그 당시에 뭐 막 바로 들어오는 직원이나
거기에서 한 10년 있었던 직원이나 이 연봉제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처우 같은 게 낮았어요. 그리고 수당 체계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호봉이나 이런 개념은 아예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서관 직원들의 사기도 되게 저하돼 있는 상태였고, 그냥 책 빌려주고 뭐 받고, 그다음에 그 사서의 그 숫자나 이런 것도 굉장히 낮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문제 제기가 되면서 좀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그때는 뭐 저희가 문화재단이 또 없을 때였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가 통합을 그 2014년에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하고 2015년에 이제 공단으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서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런 논의도 하게 됐고요. 또 기관별 특성화 또 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 또 뭐 여러 가지 독서문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연계해서 강화할 수 있었고요. 대외 협력이라든가 지역 사회하고의 협력 기능도 좀 통합 운영하면서 한 단계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이 저희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제 공단에서 또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수탁 기관을 바꾸게 되는 또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처음에 그렇게 위탁을 받으면서도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때도 뭐 여기가 영원히 이렇게 받을 거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좀 운영 체계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면서 효율성을 위해서 공단으로 가긴 했지만 공단의 또 한계라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 사유가 있었던 거죠. 이제 문화재단으로 가면 저희 도봉구만 해도 문화재단 산하 안에 도서관 외에도 뭐 김수영 문학관부터 함석헌 기념관부터 여러 가지 간송 기념관부터 이런 시설들과 연계성을 굉장히 기대를 했고 또 문화재단만의 조직 탄력성 같은 것들이 우수해서 이렇게 전문적인 인력을 그때그때 이렇게 채용하거나 할 때도 되게 좋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라든가 프로그램 지속성도 기대를 했고 또 당연히 이제 그전에는 연봉제하고 단기 계약직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 고용도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뭐 저희 도봉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여러 자치구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문화대전 한 지난 5년간을 살펴보니까 2015년에는 한 6개 지자체였다가 2021년에는 17개국까지 이렇게 늘었고요. 공단은 처음에 12개 많았지만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이제 5개 정도 남아 있는 거고 대다수가 문화재단으로 수탁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최근 5년에 또 수탁 기관이 바뀌면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이제 이런 걸 살펴보면요. 그 도서관 운영 실적 중에서 그 인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사서직렬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공단으로 바뀌면서 더 필요한 직원, 그때 이제 기적의 도서관이 생기고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뭐 전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단의 직원을 활용하는 걸로 했고, 기적의 도서관이 생길 때의 전원 직원들을 사서로 충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서직렬을 계속 굉장히 낮았던, 그 퍼센트에서 점점점 늘릴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사서직 외의 직렬이라든가 비정규직은 되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서직이 사서의 고유 업무보다는 또 행정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뭐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업무도 또 같이 맡아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5개구 자치구 중에 이제 110개 위탁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장서수는 뭐 전체적으로 조그만 소폭 이렇게 증가율, 그래도 뭐 꾸준한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전자자료 이런 부분은 아주 그냥 굉장한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좀 낮아졌다고 해도 인쇄도서나 이런 거의 증가율은 감소됐지만 총 장서 수는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 실적도 보면 대출자 수, 대출 건수도 전자도서가 굉장히 늘어났을 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런데 이제 도서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더 많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봤는데 2019년도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 특히 문화 프로그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다양하게 주변에 그게 생겨서 그러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다 바뀌면서 도서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 총평을 보면 2017년, 18년도에 위탁체 변화가 굉장히 심했고 또 사서직렬은 인력이 증가했지만 그 외의 인력과 총 인력은 감소를 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고용 불안정 요런 게 있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가장 저조했다. 왜냐면 저희가 재단으로 막 바뀌고 할 때 노조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구에서 고용 불안이나 고용 승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들도 많이 있었고 또 막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게 아니었나 이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도 직원 수와 고용 불안정 이런 게 이용자 서비스 저하로 나타난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개선 방안이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수탁 기관이 지금은 문화재단이 많지만 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탁 기관과 상관없이 그 고용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집행부에서는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그 수탁 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전문성이 있는 도서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도서관은 당연히 수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이용자 만족도를 가지고 좀 평가하고 그래야 된다라는 개선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도서관 위탁 병영에서 장단점을 보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의 장점은 예산적 또 회계 탄력성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장점이고 또 지역 도서관 간 또 문화시설 간 기능적으로 연계되거나 네트워크 되거나 하는 부분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한 부분도 사실 장점으로는 돼 있는데 현실은 약간 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게 전문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재단도 여전히 집행부하고의 관계 속에서 인력이나 이런 게 충원이 되다 보니까 그 전문 인력 확보가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도서관 직원들이 그 위탁 경영했을 때 고용 안정성이 많이 저하가 됐었고 또 도서관과 전혀 관련 없는 기관에 단기 위탁 방식으로 되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 불만이라든가 이래서 되게 사기가 저하되는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관내 도서관 운영 주체가 여러 군데인 곳, 지금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곳들은 같은 도서관 간의 정책적 공조가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성격에 따라서 종교단체가 수탁을 했는지 복지단체가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 방향이나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이한 거. 그런 거다 보면 결국 주민들의 정보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이 있고 또 보장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방향이나 나가야 될 방향에서는 도서관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네 박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중에 한 박자인 도서관에서는 체계화된 도서관 이용 만족도 지표 이런 게 좀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도서관의 운영 책임자 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야 되고요. 당연히 유능한 총책임자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관장을 이렇게 정규직으로 저희 도봉구가 전체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다른 자치구에서 부러워하는 일이고요. 그만큼 우수한 관장님들이 오셔서 안정적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요. 그게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서의 투자는 당연히 이용자 만족도에 근거해서 훨씬 더 좋아지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많은 투자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탁 기관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치구 위탁기관은 지자체고 수탁기관은 다양한 단위가 나오는데 그 수탁을 하는 목적이 보다 용이한 전문 인력 확보 뭐 이런 거 또 이용 만족도 증가를 위해서기 때문에 도서관 전문 직원과 우리로 치자면 지금 재단 안에 도서관 본부가 있거든요. 그 본부장이나 본부의 역할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기관의 운영 이 말은 그 도서관을 이용적인 도구로 봐서는 안 되고 또 이제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그 수탁기관들 보면 임금 체계도 다르게 한다거나 자기 법인의 저기를 위해서 그 수탁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나 인력을 쓴다거나 이제 이러면 좀 안 된다라는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 안에 도서관계의 인사를 반드시 좀 배치를 해야지 되고 또 도서관 예산이라든가 조직 운영에는 충분한 자율성을 그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수탁기관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그 지자체에 맞는 도서관 정책을 발현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게 책무라는 인식을 갖고 그 공공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운영 주체들이 통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수탁기관 일원화를 하는 그런 노력을 지자체에서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서관 또 수탁기관이 해야 될 역할, 또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또 한 군데 이 3박자에 플러스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서 4박자가 맞을 때 쿵짝쿵짝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도봉구 지금까지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지난 10년을 해왔는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또 이게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앞으로 이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더 나가는 게 발전적일까는 또 계속적인 4군데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